안녕하세요, 꼰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연 상담 시간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공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걸 보고 사연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고 좀 더 많이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왔던 사연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사연 상담하러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집에서 답답해서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앞집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면을 보니까 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신고할 거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뭔 죄가 돼요? 이거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떻게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참 혹시나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셨으면 그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게끔 조심하셔야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 밀고 밀리다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치안으로 지목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만진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실제로 만지셨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할 일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어디다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내 앞에 왼쪽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무슨 행동을 했다, 또 내 앞의 오른쪽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써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무죄 주장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진실이 아리송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증언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인이 있고 나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수사랑 재판의 관점에서는 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거라는 점,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볼게요.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전화 온 경찰관님한테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잘못한 게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전부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럴 때도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이게 사기 안 치는 제대로 된 변호사라는 전제 하에는 아무리 자백하는 사건이라 해도 변호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는 가서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혹시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혹시 또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말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백 사건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조사받으러 갈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잡고 교육해주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대행을 해주거나 또는 또 코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본인도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궁금증들이 생겼을 때 변호사한테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혼자 사건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조언을 얻기도 힘들 테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취득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본인이 변호사 측에서 제시하는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께서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보다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아요.
아니 이거 차용증 다 써놨고 수시로 카톡 보내서 돈 좀 갚아달라고 말했는데도 와 그 독한 놈 그거 안 갚네요 그거. 제가 좀 친했던 친구라 가지고 뭐 아직 소송 이런 것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또 이 카톡만 하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럴 때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는 아직 법원을 가기는 좀 꺼려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이라는 거를 먼저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는 편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어떤 강제력은 없습니다. 편지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미리 내용증명을 상대방한테 보내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더 진지하게 이 사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독촉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갚았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한테 좀 더 압박을 가해보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적은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최후 통첩의 느낌으로요. 나는 변호사도 선임했다. 곧 소송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소송 수임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용 증명만 수임을 하는 걸로 해서 좀 싸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개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사연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